예, 안녕하세요. 계획장군 다시 인사 올립니다. 오늘도 두 개의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참, 좀처럼 드문 현상인데, 오늘은 제가 한국 뉴스를 통해서 뭐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납득이 안 되는 그 미국에 관한 뉴스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 앞에 말씀을 올려볼까 합니다. 이건 뭐 그동안 계속 유승준 얘기만 했는데, 이건 좀 정치적인 얘기예요. 원래 제가 멸공방송인데요. 원래 이제 다시 원래 멸공방송으로 돌아갈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후보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후보가 정리되면 저도 이제 집중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관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대만관 있죠. 대만, 타이완. 예, 여기에 대한 그 한국 뉴스를 보고서 제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완에 백신을 지원했던 미국이 이번에는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고위 인사의 발언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타이완 관련 입장인데요. 그만큼 미국이 해당 사안을 아주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은 다시 한번 주권 국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타이완이 주권 국가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요즘 2030 세대들은 전혀 모르실 테고, 아마 지금 40대들도 거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학교를 다녔던 지금 50세대, 50대 세대, 그것도 또 50세 세대도 나눠지죠. 초반이냐 후반이냐에 따라서. 그 대신 뭐 60대 이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당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타이완을 젊은 세대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타이완을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중국이 있죠. 지금의 중국. 거길 중화인민공화국 뭐 해서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중공. 요즘도 가끔 중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중공, 중국은. 그리고 이쪽은 자유중국.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조그만 나라지만, 대만 섬이라는 조그만 나라지만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이게 이제 아마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죠. 한승수 당시 제 기억에 의하면 외무부 장관에 의해서 중국과 수교가 되는 바람에 이제 외교 단절을 했지요. 이러면서 이제 대만에서는 한국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이제 대한항공 칼기를 입국을 안 시키는, 요즘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대만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사실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에 제가 청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웠어요. 뭐 자유중국이라고 부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이제 중국과의 그 실리적인 외교를 위해서 중국을 택했는데, 문제는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요구했던 게 그 당시에 뭔지 아세요? 젊은 세대 여러분? 대만과의 외교 단절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그런 불만을 얘기했어요. 일부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야, 그러면 우리가 실리를 찾아서 외교를 찾는 건 좋다. 근데 중국이 우리한테 요구한 게 뭐냐? 대만과의 외교 단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도 떳떳하게, 그럼 너희들도 북한하고 외교 단절해라, 그러면서 수교를 맺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중국은 북한과 남한과 동시 수교를 하고, 남한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외교 단절을 해야 된다, 대만과. 그래야 너희들하고 우리가 수교를 하겠다, 이런 조건에 사인을 하고 왔어요. 우리나라 당시 외교부 장관이. 따지고 보면 우리 대만 사람들한테 우리 미안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 전혀 모르시죠? 아마 이런 거 요즘 국사 선생님들이 안 가르칠 거예요. 왜 전교조들이 이런 거 가르치겠습니까?
친북, 친중 성향의 전교조 교사들이 이런 역사를 가르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당연하죠. 우리 세대들한테 물어보세요. 타이완은 자유중국이었어요. 지금의 중국은 중공이었고요.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공화국. 예. 그런데 지금도 무슨 국익에서인지 사실 그렇게 반중 정책을 트럼프가 그렇게 피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이제 많은 그 민주당이 집권하면 친사회주의 정권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신호탄 같아서 정말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당장 공산주의 국가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우파 여러분,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타이완의 독립을 반대한다. 이거 잘못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할지, 또 북한의 정당성을 혹시나 인정하지 않을지 바이든 정부가, 그런 면에서 걱정되는 거예요. 솔직히 타이완이 어떻게 되든 제가 뭔 상관입니까? 물론 저 공산주의 국가가 돼서는 안 되겠죠. 타이완이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과 백신 지원, 그리고 무역 투자 회담 재개,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타이완과의 관계가 밀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타이완 독립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We do not support Taiwan independence. We fully 이게 영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타이완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지지하지만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합니다. 이건 친중 정책으로 바뀌겠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참 위험한 발상이지요. 참 미국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로서, 시민권자로서도 그렇게 느낍니다.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sensitivities involved here.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타이완 통일 의지를 밝힌 이후 처음 나온 미 행정부 인사의 말이어서 중화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캠벨 조정관의 발언에 타이완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군이 대만 해협에 가서 막 이제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미국이 눈 감아 준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죠. 국제적으로 미국으로서도 손해되는 부분이 많을 테고요. 타이완은 주권 국가며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백신 제공에 감사하고 믿을 만한 파트너라며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백신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잖아요. 인도주의. 그리고 대만이 돈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들이 돈 주고 사갔죠. 언제 뭐 무상으로 받았단 말입니까? 그리고 설사 돈을 안 주고 무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만이 미국 무기를 수입해준 금액이 얼만데요. 그 정도 서비스 해줘도 미국은 대만한테 뭐 아쉬울 게 없죠.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거렁뱅이 나라하고는 대만의 그 경제적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중국 관영물체들은 캠벨 조정관의 발언이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고 대중 정책이 보다 현실화됐다는 신호라며 미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눈치를 미국 정부가 상당히 보고 있다는데, 이런 점이 이제 바이든 정부의 내막이 슬슬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자유 진영에서 봤을 땐 큰 문제죠. 世界上只有一个中国，台湾是中国领土。 자, 이거 역시 여러분이나 저나 못 알아들을 중국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있습니다. 타이완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영토입니다. 이건 이제 지들 개소리지요. 하나의 중국이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본 원칙입니다. 이건 또 이제 중국의 바람인데, 이것이 이제 공화당 정권이 들어졌을 땐 이런 말이 씨도 안 맥히는데, 이게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이게 먹힌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그 최선봉에 서 있다는 미국이 타이완보다는 중국을 이렇게 암시하는, 중국을 지지하겠다는 암시를 보이는 건 무슨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득이 있길래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이게 민주당 정권만 들었으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참 바람직하지 않죠. 아무리 타이완이 좁은 섬이라도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국, 선봉장을 자처하는 미국은 자유민주 체제인 국가를 도와줘야지. 이거 좀 어불성설이죠. 공산주의 국가인 중공, 우리 중공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중국이라고 하지 말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공. 不可分割的一部分。一个中国原则是中美关系的政治基础。 이런 가운데 중국의 한 매체가 미사일 발사와 인민해방군 상륙 등 3단계 타이완 공격 시나리오를 보도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대만이 중국으로 합병된다면 얼마나 미국도 군사적, 전략적으로 나빠집니까? 대만이 위치한 곳이 참 기가 막힌 곳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세계적 지도를 펴내면. 그런데 이런 이권까지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로 옮기는데 미국이 일조를 한다. 선두를 선다. 이거는 저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용납이 안 됩니다. 이로 인해서 데모가 일어난다면 저도 백악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 행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과 타이완을 통일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 속에 타이완 해협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런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고, 진짜 민주당 정권 왜 이렇게 자꾸 사회주의하고 결탁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을 만들었다는 미국이란 나라의 정부에서 말입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시위가 벌어진다면 저도 한몸 불사르고 백악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할 게 아닙니다. 미국 사회주의가 이렇게 자꾸 번창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미국이 김정은을 갖다 지지하는 최악의 사태가 안 벌어진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들이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아주 너무 중대한 뉴스가 나왔길래 이렇게 갑자기 정치적인 뉴스를 오래간만에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계백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지킵시다. 이것이 계백장군의 영원한 주장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